지긋지긋한, 왜냐면 수특 자체가 우리 내신 때문에 좀 지긋지긋했던 수특이 이제 오늘날 여러분은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별을 하시게 되시고, 수능 완성. 학교는 아마 2학기 때 학교에서도 수능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는 굉장히 천천히 나가겠죠, 또.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필요한 강들만 빨리 끝내서, 수능 완성이, 아무튼 우린 9월 20일이면은 이제 책이 끝나게 되고, 그 안에, 중간에, 8월 29일 날, 이날은 토요일 날, 그 모평 보게 되는, 모의고사 해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잠깐, 새 버전이 아니네. 잠깐만, 얘들아. 다시 뽑아줄게. 이거 뭔가, 잠깐만, 뭔가 좀, 이거 이상하게. 8월 8일자를 뽑아줬어야 한다. 그거 다시 줘. 내가 다시 새로 뽑아줄게. 아까운 종이. 종이. 종이, 그냥 좋게 원래처럼 PDF로 보낼걸. 너무 PDF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얘들아, 그리고 PDF 나랑 받은 거에서 로지컬링 다 한 거는 애들 다 지워. 그거 놔두면은 애들 나중에 그 PDF도 이렇게 쌓아두면은 무슨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나중에 뭐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네, 내가 받을 테니까. 이면지도 못 써. 아깝다. 아까워. 내가 되게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해. 이 종이 출력할 때. 제일 최악이 비포 사이즈 아니야. 내가 이 모의고사 사이즈? 그거를 갑자기 출력하면은 그 다음 거 유인물을 막 비포로 출력하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뽑아드릴 거고요. 8월 마지막 주가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숙제할 때인데 이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편하잖아. 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작년도 이제 구모를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날 일찍 올 필요가 없고, 그걸 좀 일찍 올까? 30분 정도 오늘처럼 일찍 와서 그날은 이제 풀로 풀어야 돼. 70분을. 토요일 날. 풀로 풀고 좀 쉬었다가 그날이랑 그날 그 다음날 첫날은 쉬운 거 하고 문제까지 풀었는데 어려운 거 하면 머리가 막 폭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쉬운 거 하고 그 다음날 어려운 거 해서 구모를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평가원 구모를 만나시게 될 거야. 작년 구모가 문제가 좋았어. 그래서 아마 난이도를 작년 구모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재작년 수능에 맞추지 않을까.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분들 생각을 누구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8월 여기 29일 날은 자 여기다 표시는 30분 일찍 오기. 네, 이날은 30분 일찍 옵니다. 30분 일찍 오셔서 70분 동안 모의고사 풀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쉬운 문제 해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날은 좀 어려운 거 해설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9월 2일 날 모의고사 여러분은 이제 보시고 9월 5일이랑 9월 6일 이틀에 거쳐서 네, 모평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야, 이때 완전히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가 거의 헬이야 헬. 왜냐면 나 이제 또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또 모의고사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때가 거의 이제 헬이야 헬. 어. 우리 여러분 뭐 우리 한국 오래된 친구는 아니지만 우린 자료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잖아. 이렇게 다른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난 거의 이제 너희 나한테 이제 눈이 퀭하지 어떡하겠지? 아 벌써 생각만 스트레스다. 저번 기말 때도 그래서 진짜 밤새고 그때 한 3시간 잤나? 와서 그때 우리 수업하고 내가 와서 수업하고 그랬거든. 어쨌든 와서 하고 네. 근데 여러분은 좋은 게 이제 그냥 2학기는 편한 게 고3 자료는 안 만들어잖아. 고3 자료는 만들 필요는 없거든. 당연히 로지컬 리딩을 만들겠지만은 네, 우리 그 엄청난 그 2권짜리 알지?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수능 특과의 작별하는 날. 네. 작별하는 날입니다. 작별하는 날인데. 자, 로지컬 리딩을 내가 하나를 더 보냈어요. 지금 패드에 보면은. 내가 40번이 약간 좀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40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40번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약문. 자, 요약문 열고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23번을 보게 되면은 이게 23번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맞추셨으면 너무 좋아요. 잘 맞췄나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자, 맞춘 사람, 아, 오, 잘했어, 잘했어. 자, 틀리신 분들은 attribute를 모르는 거야. 자, attribute이 상당히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ttribute가 왜 갑자기 복사가 됐지? 자, 첫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이걸로 쓰인 거예요. 이 요양문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얘가 해린 게 뭐냐면 철학이 나오잖아? 철학이나 물리학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바로 굉장히 추상적인 지문에서 어떤 특성이 B한테 있다고 여기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랑 똑같은 뜻이 밑에 있어요. 유의어.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scribe 같은 경우는 이 2번의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scribe이 얘랑 거의 유의어다. 그냥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cribe.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 아니면 어떤 속성이 B한테 있다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지. He attributed all his success. all of his success. 그의 모든 성공을 to his parents. 그럼 무슨 문장이에요? 그는 그의 모든 성공을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뜻으로 한번 적어보면은 이 철학 지문에서 이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 누구 탓으로 돌리다 철학 지문에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는데 해석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the Plato attributed intelligence to intelligence only to human. 이런 문장은 무슨 말이야? 지성을 인간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갑자기 목적에 어떤 추상적인 속성이 나오고 이게 나오면은 문맥에서 잘 봐야 되는데 지성이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한테만. 지성이라는 속성이 인간한테만 있다고 여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다르게 쓰일 때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게 수동태로도 쓰여. 수동태. 수동태.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 얘가 나오겠지. 그럼 all of his success was attributed. 그의 모든 성공은 누구 탓으로 여겨져요? 그의 부모님 탓으로 여겨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ascribe이 같은 뜻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집에 가서 한번 플러스 하고 싶으면은 네이버 영어사전 찾아보면은 그 예문이 많이 나오거든?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예문을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예문을 봐야 이게 머릿속에서 인지적으로 타 들어오지, 특히 이렇게 어려운 개념의 단어를 그냥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실전에서 전혀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게 응용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예문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redit이 뭐예요? credit. 자, 그럼 여기로 내가 이제 크레딧을 바꿔볼게. 만나게 돼. 자꾸 우리 크레딧 하면 신용카드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크레딧이 공원, 공적, 명사로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럼 이거 크레딧을 바꾸면은 이 credit. 그 다음에 누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거야. He credited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공을 돌렸다. 뭐에 대해서? With all of his success.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근데 크레딧은 절대적으로 능동태보다 수동태로 훨씬 많이 쓰이는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에게 were credit. 공이 돌려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의 부모가 공을 받았어요. 공을 받았어.
그 공 말고 공을 받았어. 뭐에 대해서? With all of his success. 그의 모든 성공에 대한 공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랑 같이 외운 김에 요걸 하나, 이거를 credit be with A를 여기서 나온 김에 be credited with B에게 공이 돌려졌다. 뭐에 대해서? with A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죠? 자, 그래서 뭐를 누구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그다음에 ascribe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credit는 보통 저렇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은 일단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같이 세트로 누구에게 공이 돌려졌다. A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 질문에서 항상 먼저 40번은 항상 밑을 읽어서 인간은 자연에서 자연적인 변화를 특정한 행동에다 뭘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했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 다음에 실패해버려. 이게 사건들이 자주 원래 상태로 스스로 뭐 없이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걸 좀 까먹어. 뭐 없이도 스스로와 진정한 인터벤션이 뭐죠? 간섭 없이 알아서 상태가 돌아온다. 몸이 아팠다가 알아서 돌아온다.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The children of genius parents are probably going to be less intelligent than their moms and dads. 보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어. 근데 어쨌든 천재 부모의 아이들이 보통은 더 덜 똑똑할 때가 있대. 그 다음에 A week of record breaking heat or cold. 아주 기록적인,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좀 기록적인 더위잖아요. 기록적인 더위나 추위가 일주일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mild weather, 온화한 날씨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followed by도 상당히 항상 순서를 얘기할 때 잘 따라온다 그랬어. followed by면 그 다음에 얘가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followed by 다음에 얘가 뭐뭐가 뒤따라온다. 뭐뭐가 뒤따라오는, 뭐뭐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없어. 이 사건들은 나타나는데 직접 뭐로부터 이런 사실들이 뭐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The nature of numbers. 숫자의 본성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숫자의 본성이라는 말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뭐야 결국에는? 통계적 베이시스, 통계적 기초, 수의 성질, 확률의 성질로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의역할 수 있겠지. 확률적으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경우의 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But people do not appreciate the statistical basis.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경우의 수, 즉 통계적인 기초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대신에 어떠한 경향이 있어요? 스페셜한 causal explanation, 특별한 원인 관계 설명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뭘 하지 못해 아까? 인식하지 못해. 얘네가 결국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신에 만드는 경향이 있어. causal explanation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뭐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causal explanation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거 없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과관계적인 간섭 없이 사건들이 원래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요 문장을 요렇게 다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원래 그냥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인과적 설명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인과적인 그런 관계 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에 causally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causal intervention. 자, 그 다음에 보면은 during a dry spell, if you do a rain dance every day, sooner or later the rain will come.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뭄이 있는데, 이 가뭄이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레인 댄스를 매일 추게 되면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곧 올 것이다. And you may be tempted. 그리고 너는 아마 유혹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항상 be tempted는 좋은 말이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좋은 말, 안 좋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는 이제 생각하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너의 이 비춤이 지금, 뭔가를 해냈구나. 나 계속 가뭄이 왔는데, 내가 지금 비를 춤을 춰가지고, 지금 비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The illusion works especially well if you change your rain dance a bit each day when it didn't work, so that when it finally rains, you think, at last I got it right. 이 바보지, 바보. 자, 그래서 이 환상은 특별히 잘 작동하는데, 네가 특히 레인 댄스를 약간씩 맨날 바꿔.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막 바꾸는 거야. 어? 이게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그래서 이 소대에서 이렇게 그려서지. 그래서 이 마침내 비가 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비가 왔어. 응? 그랬더니 야 비가 왔네. 역시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전부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좀 가뭄이 있다가 결국에는 비가 오게 돼 있는데 나 혼자 생쇼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 단대 확대시키지. 그래서 의학과 심리 치료가 번영을 하는데 이 평균 값으로의 회귀로 번영을 한다. 미인이 우리가 미인 쓰는 수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미인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 의미가 아니죠. 특히 지금 뭐예요? 통계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평균값이죠. 미인이 평균값. 미인이 평균값이죠. 그래서 평균값의 회기로서 먹고 산다. 즉 결국에는 아무리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도 지금 자연 상태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됐어요. 평균적인 에버리지 상태로, 미인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학이랑 심리치료도 때로는 이러한 평균값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예시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을 때마다 the odds are that 뜻이 뭐예요? 뭐뭐 할 확률이 있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지금 chances are랑 같은 뜻이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확률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지나면 몸이 안 좋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몸이 안 좋았다가 인터림이 그 중간 기간이지. 몸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 중간 기간에 피지션이 뭐야 얘들아? 피지션이 누구야? 물리학자야? 의사예요. 의사. 물리치료사 같은 말. 자, 이거 그냥 의사예요. 알겠죠? 내과 의사, 내과 의사. 피지션은 특히 우리 진단해준 내과 의사를 피지션이라고 하고요. 서전이 여러분 닥터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술을 해주는 외과 의사를 서전, 피지션은 보통 진단을 위주로 해주는 그런 의사예요. 중간에 의사를 만났어. 그러면 너는 아마도 야, 그 사람한테 공로를 줄 거야. 이게 그 사람한테 공로를 준다는 게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한다가 되는 거지. 그녀에게 공로를 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네가 지금 몸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attribute을 이 give her credit for improvement가 요 파트죠. 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의사는 말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몸이 자연적으로 좋아진 것을 특정한 행동 등 의료 치료 여기 트리먼트 나왔잖아요. 의료 치료 탓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로 나왔던 거를 지금 이렇게 얘가 다시 일반화시켜서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좀 괄호는 유머야, 유머. 그 의사가 피지션이라는 거, 의사. 그쵸? 의사가 아마도 기꺼이 너의 감사를 받을 것이다. 아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민값으로, 확률적으로 모든 게 다 the nature of numbers, 그래서 경우의 수로 결국에는 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무언가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페어가 나왔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커즈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고 지금 네. 애트리뷰트 모럴 도덕적인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컴페어가 비교한 컴페어 애트리뷰는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야 심지어 얘들아.
보통 compare A to B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compare A to B가 또 다른 뜻이 있어. 비교하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B자는 한국말 B자까지 똑같아. A, B, 어? A를 B에 뭐하다? 비유하다는 뜻도 있어. 비유하다.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를 B에 비유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 변화를 특정한 행동이나 그 의료 치료에 비유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연 변화를 누구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 탓으로 돌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attribute, cause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안 했던 자, 문장 삽입 한번 넣어볼게요. 문장 삽입. 문장 삽입 좀까지 하고 아주 쳐도 되겠지? 네. 그래서 듣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쨌든 우리 듣기 할 때 모든 듣기 할 때 수능 영어 70분의 승부가 듣기에서 나는 건 아니잖아. 여기다가 너무 많은 인지 능력을 쓰다가 17번 끝나고 나면 막 지쳐서 이제 이미 이제 머리가 다 털렸어.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다 뭐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 그래가지고 2분 동안 사람이 뇌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바에는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한 숫자가 좀 적어도 좋으니까는 조금 에너지를 아꼈다가 그 뒤에 뒷구간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좀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17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딱 했는데 이게 딱 끝났을 때 사람이 이렇게 멍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나 여기서 너무 긴장하고 막 초반부터 우리 달리기를 해야 되면 좀 달리기 하다가 후반에 좀 웜업하고 여기서부터 달려가야 되는데 초반부에 막 전력 질주를 해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에 가야 되는데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난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세이브해서 여기서 웜업 기간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팍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한테 맡겨요. 뭐 이렇게 달려도 저는 제 뇌체력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상관이 없어. 나는 근데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서 그런지 난 이렇게 여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은 난 그 다음에 약간 좀 사람이 이렇게 소진되더라고. 근데 너희는 아직 그러지 않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수능 보는 날은 너희 벌써 국어 수학에서 머리 많이 쓰고 그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어법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평상시에는 어법만 따로 풀면 잘 풀던 친구들도 이게 듣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기 힘든 순간이 있고 그러면 틀릴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수능 영어를 우습게 보면 안 돼. 29번이라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25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25번도 너무 완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일 26, 27, 28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 넘어갔을 때 같이 18, 19, 20, 16, 17 할 때 이 정도만 6개에서 많으면 7개만 풀어도 충분해요. 18, 19, 20이랑 26, 27, 18 6개고 좀 더 가면 25까지 뭐 할 수 있으면은 7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승부를 끝장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가 더 중요해. 뒤에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듣기 틀리면 진짜 그건 너무 처절하고 듣기를 틀리면 진짜 처절한 거지. 똑같은 이점이에요. 똑같은. 네.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자, 역접의 단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접의 접속사는 없었어요. 근데 내용상 보면 그 반대가 발생한다. 여기부터가 바로 역접의 최고 지금 이게 역접의 사실은 연결 얻고 역할을 해버렸던 하지만의 역할을 해버렸던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팬들이 굉장히 자기 팀이 잘하고 있어서 자기도 굉장히 자기 팀에 대해서 응원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다가 이제 그 반대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주 팀이 스캔들이 있거나 추문이 들리거나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축구처럼 성적이 32강 실패하고 이래버리면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이 사람들 약간 다른지 지금 우리 지금 완전 비난이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데 팀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잘 없더라고. 어? 그렇지. 심판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심판과 이 엄파이어는 누구냐면 심판 중에서 아시면 좀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야구 심판을 얘네가 생각하는 그 야구 심판 중에서도 스트라이크랑 그 볼 잡는 사람이 있어. 스트라이크 존에서 그 사람은 엄파이어라고. 아무튼 야구 심판이고
그것도 레퍼링도 뭐야? 심판 보는 거지? 이걸로 비난한다는 거야. 음. 그리고 다음엔 잘할 거라고 맹목적으로 낙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잘 못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는 너무 못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맹목적으로 잘한다는 사람은 없어. 이제 잘할 것이다라는 사람은 없어. 지금 맹비난만 지금 맹비난이 오고 있지. 자, 이거는 그래서 더 설명을 안 해도 괜찮겠나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까? 네,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자. 스포츠 팬들은 심리적인 애착을 가지고 어태치먼트, 애착. 자, 애착, 어태치먼트랑 또 비슷한 애가 있어. 애착. 너희가 되게 잘 틀리는 게 있어. A로 똑같이 시작하고 AFF로 시작해. 나 여기까지 줄게. 여기까지. 애정, 애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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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페일? 어페어. 어페어는 애정이 아니고 어떤 일. 가다가 잘못 갔어. 어페어는 예를 들어서 패밀리 어페어, 우리 가족사, 가족일. 어페어. 또 여기까지 준다. 여기까지. 어? affection이야, affection, affection. affection이 애정이에요, 여러분. 효과가 아니야. 미쳤지? 네, 이상한 언어야. 그 다음에 affect가 얘들아 전문 용어로 애정이란 뜻이 또 애정이 affect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궁금하면 이따가 너희 가서 챗GPT한테 물어봐. affect 영향을 주던데 이게 애정이란 뜻이 있어. affect가 못 믿겠다고? 자 한번 찾아보자. 이게 정말 희한한 어떻게 보면 희한한 언어죠. 희한한 언어예요. 애착 애정 효력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ffect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 영향을 미치다인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전에서 중에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옥스퍼드는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것만 나와. 어펙트는. 그런데 이제 여기 동화 출판 이렇게 한국 사전 보면은 정서 감정. 정확하게 말해서 애정이 아니라 정서 감정. 맞아 맞아. 정서 감정이라는 뜻이요. 정서 감정. 네. 똑같지가 않네. 네, 유사한 것 뿐이에요. 어펙트는 정서 감정.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주고 안 주고는 그 출자자 마음이야. 이거를 과연 각주로 줄지 안 줄지는 출자자 마음이야.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스포츠 팬들은 그래서 심리적인 애착을 스포츠 팀 그리고 선수들한테 가지게 돼요. 자, disconnection 이러한 정서적인 이런 연결이 팬들로 하여금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성공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 팀이 잘하면 자기도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강해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겠지? The term vicarious achievement. vicarious가 뭐냐면 대리적인. 이것도 외우면 좋아. 밑에 나오지. 근데 외우면 좋아. vicarious. 내가 안 하고 남이 대신 해주는 거. 간접 경험. vicarious experience. 이런 거야. vicarious experience. 대리로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대리 성취라는 이 용어는 뭐를 가리킨다? refer to. 뭘 가리켜요? 성취감을 가리키는 거죠. sense of accomplishment. 어떤 성취감이죠? That is felt second hand.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성취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뭘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되게 찌질한 감정. 이런 걸 뭐라고요? 대리 성취라는 거죠. 나는 잘 안 되는데 남이 잘해서 이렇게 내 팀이 잘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내가 잘해야지. 어? 남이 잘하는 게 사실 나는 뭔 상황이니? 내가 잘해야지. 자, some fans may experience an increase in self-esteem. 어떤 팬들은 아마도 자존감에 아주 그 상승을 경험할 수 있어. 팀이 이길 때 막 자기도 막 최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others may feel a sense of confidence. 자신감과 skillfulness. 아주 효능감도 느껴. 내가 굉장히 skillful하다고 느껴. 내가 굉장히 유능감. 내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느껴. By learning team statistics and club history. 그래서 팀의 그런 통계와 그다음에 그 팀의 클럽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굉장히 갑자기 자기가 자신감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은 아마도 덜 원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들이 그 팀을 지지한다는 것을
덜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여기까지 대박 자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정신분열. 자, 어저께 우리 글의 일관성을 본다 그랬어요. 평가원에서. 간접쓰기에서, 그쵸? 이렇게 되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일관성이 무너진 거죠. 정신분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무너져 있구나. consistency라고 하는데, consistency가 무너져 있구나. unity, 통일성은 이제 주제가 다 같은 거고, consistency가 무너졌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를 딱 확인해 보는 거죠. Given that sport fans feel successful when their team is successful. 이 기분 뜻이 뭐야? 그렇죠. 주어지면 하면 안 돼요. 기분 다음에 문장이 오면은 뭐가 주어지면이 아니라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고,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기분, 심지어 뒤에 명사가 나와도요. 뭐가 주어지면이 아니라 뭐뭐를 고려해 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수능 지문에서는요. 스포츠 팬들이 그들의 팀이 성공적일 때 성공적이라고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되시겠죠? 그 반대도 발생한다. 그럼 그 반대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팀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것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어? 걔가 못하는 거 나는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대체 지금. 못하면 그런가 보다. 잘하면 좀, 잘하면 막 하고 막 맥주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막 빵빵 누르고.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는 뭐야? 남이, 결국 우리 팀이 실패하면, 나도 막, 우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야. 특히 난민은 얘들 난민은 장난 아니잖아. 난민은 떨어지면 누구 한 명 자살하고 그래. 옛날에 막 월드컵에서 남미 같은 데서 멕시코나 이런 데서 월드컵 예선 떨어지잖아? 막 그 선수 막 총살하고 그래. 그러니까 암살하고 그랬어. 공항에서 이렇게 권총 쏘고. 자, 그래서 이 반대가 발생한다. When they must deal, 그들이 뭐 해야 될 때요? 실망을 다뤄야 될 때.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추문, 그리고 형편없는 팀 성적에 얘가 실망감을 다뤄야 될 때는 반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전에는 막 한국 축구팀 빨간색 팀 막 입고 다니다가 옷장에다 다시 설명시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심지어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팀의 실패를 좀 무시할 수도 있어. 다운 플레이는 뭐뭐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대단치 않게 생각하다. 작년에 아마 모의고사 때도 다운 플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다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으나, 자, compensate for는 아셔야겠어요. compensate for. compensate for. compensate for가 뜻이 우리 뭔지 아나요? compensate for? 뭐뭐를 상쇄하다. 자, compensate for는 우리 보상하다가 있지, 보상하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문에는 보상하다고 돼 있는데, 좀, 뭘 보상하고, 뭘 보상해? 해석이 좀 이상하죠. 뭘 보상을 해줄 거야? 누구한테 돈을 준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보상하다는 뜻이 있어. 자, 첫 번째로 해서 보상하다. 뭔지 알죠? 실패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실패나 아니면 내가 준 피해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말고요. 보상을 할 때는 make up for라는 뜻이 같습니다. make up for. make up for. 뭐뭐에 대해서 보상하다. 자, 근데 어떤 상쇄시킨다는 뜻이야. 안 좋은 어떤 굉장히 너무 극단적인 값을 너무 줬거나 아니면 너무 안 좋은 거, 너무 극단적인 값을 좀 중간 값으로 돌리는 상쇄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상쇄시키다. 이건 지금 여기에 가깝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라는 뜻이 똑같냐면 혹시 들어봤니 얘들아? offset 이거 외워야지. offset. 너무 좋은 것을 좀 끌어내리거나 너무 나쁜 것을 좀 부정적인 효과를 다시 좀 없애주는 거야.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뜻이에요. 효과를 경감시키는 거. 상쇄시키다. offset. 여기서 한번 offset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형편없는 생각, 뇌가 잘 못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이걸 좀 상쇄를 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선수들이 아니라 동료 팬들과 친밀감을 막 형성시켜. 너도 슬펐지? 나도 슬펐어. 이러면서. 아니면 뜬금없이 다른 팀을 욕을 하는 거야? 그 멕시코 그 자식들, 체코 그 자식들 막 욕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심판들 욕하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우리 다음에 우리 홍명보 또 잘할 거야. 라면서,
자살과 맹목적으로 낙관적이 되면서 지금 안 좋은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2번 넘어가는데 이거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22번은 지시어 단절이에요. 지시어 단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앞에 상황까지가 연상이 안 됐으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러한 단어들이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 주변 공간에 인디 에어의 공간에 이게 여전히 링거링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우즈 워즈라는 말이 요 앞에 어떤 그 단어들이란 게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상하고 있었다. 내일 좀딴 생각하고 있었다. 말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하고 있어. 어? 근데 갑자기 그 말들이라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딴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어요. 도우즈 워즈라는 말이 앞에 없다는 거를. 그 딴 생각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시어 단절.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죠? 응집성에 대한 거예요. 응집성. 그러니까 이어져야 돼. 그럼 지시어가 있으면 이 지시어가 맞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응집돼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응집성에 있어서 코히런트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무너졌다. 지시어가 앞에 없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었던 게 우리 이번에 11번 인지과학을 다루고 있었던 게 11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논리는 달랐어. 얘는 역접이었지. 핵심이 역접이었어. 11번의 핵심은 역접이야. 고 정답지에서 내가 좀 수정을 가해줄게. 정답지에 보니까 주어진 글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혼동을 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지금 하위버드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단절이 발생을 하는 거야. 11번 답이. 그래서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질 못하니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계속 우겨댔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brief blanks screen flash between two versions 두 개의 버전으로 잠깐의 이 비어있는 화면이 반짝반짝 거리게 되면은 잠깐의 그런 정도 크기에서의 변화가 놀랍도록 알아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인지과학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인지과학 같은 이런 지문은 앞에 나오는 이런 그 실험 설명을 좀 연상이 돼야 돼, 머릿속에서 잘. 그럼 풀기 쉽고, 인지과학 지문 같은 거는 이 실험 상황이 연상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거야. 자, as we go through life.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our brains seem to create a very temporary record of much or all of what we sense in our immediate environment. 우리의 뇌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매우 일시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많거나 아니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아주 인접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나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아주 잠깐의 기록을 하는 것 같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센서리 레지스터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서 이게 감각 등록기라는 헛소리를 만들었고 또 그거를 갖고 또 우리한테 또 이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무슨 죄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만들었는데 이걸 또 우리가 갖고 오신 거지. 죽어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잠깐의 기록을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잠깐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드는 게 지금 자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 보고 있으면 지금 분명히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잔상이 보이잖아 잔상이. 그게 지금 이게 센서리 레지스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시험 시간에 감독관 눈치 보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흔들어봐 이렇게 그런 거야 이렇게. 혹시 수험생 뭐 하시는 거야?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잔상, 머릿속에 잠깐 전의 순간이 머릿속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they do so. 이 they가 누구겠니? 우리 지시어 처리하자. they 누구야? 그들. 뇌, 그렇지. 우리 뇌는 그렇게 한대. 뭘?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잠깐의 기록을 만들어낸다.
뭘 통해서? Through several sense specific area. 센스 스페시픽 하면은 뭐뭐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감각 전문으로 하는 감각에 특화되어 있는 뇌의 부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부위가 뭐 하는 부위냐면 아마도 집단적으로 이 다 함께 모여서 얘네가 센서리 레지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통해서 이 뇌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보이는 센서리 레지스터를 통해서 뇌가 잠깐의 일시적인 기록을 한다. 이게 이 글의 소재야. 근데 어저께 우리 그 평가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순서 삽입 문제에서도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도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의 일관성, 응집성을 판단하라 그랬잖아. 어차피 1번은 답이 된 적이 유사 이래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서는 한 번 1번을 넣을 때가 있었어. 근데 이 문장 삽입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야.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소재인 거야. 1번 문장까지가 힌트인 거지.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지만 잠깐의 머릿속에서 기록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은 나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 선생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언어 모의고사랑 하도 많이 읽으니까 나왔던 적이 있어. 어렴풋하게.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날 수 있잖아. 처음 만날 수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만 또 파악을 했으면 되는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뇌가 잠깐의 기록을 한다 정도. 그치? 그 다음에 뇌의 어떤 특정 이런 부위로 뭔가 잠깐의 기록을 한다. 아직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음. 근데 잠깐의 기록을 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이 예시를 통해서 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더 문제가 잘 풀린다. 자,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played with a lighted sparkler, 이 스파클러 불꽃인데 불 붙여진 불꽃. 이 스파클러는 불꽃 중에서도 파이어웍스는 막 공중에다 팍팍 쏘는 거고 스파클러는 이렇게 손에 두고 여기서 막 스파클링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지 얘들아. 해본 적 있니? 위험해 얘들아. 어린이한테 해로워. 그런데 이렇게 길고 여기 반짝반짝 하는 거 있으니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자, as many people in United States do 이게 7월 4일에 많이 해. 이제 선생님도 그래서 미국에서 있을 때 7월 4일 때 이제 불꽃놀이 많이 하더라고. 심지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you will undoubtedly notice the tail of a light that follows the sparkle as you swish it about.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수시적고 있지? 너는 그러면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이 빛의 꼬리를 보게 될 거야. 빛의 꼬리라는 게 뭐겠어? 여기 하게 되면 지금 잔상 남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불꽃을 따라다니는 건데, 네가 뭐 할 때 이 불꽃을 여기저기, 대해서가 아니야, 어바웃이. 여기저기 네가 그것을 휘젓고 있을 때, 그 스파클러를 따라다니는 빛의 잔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테일 오브 라이트, 빛의 잔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tail of light, 그 빛의 잔상은 isn't out there. 사실은 내 주변 환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지금? 나의 센서리 레지스터에만 남아있는 거지. 즉, 임시적인 잠깐의 뇌 속의 기록에만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네. 대신에, this is your sensory register at work. 이것이 네 센서리 레지스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telling 너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Where the light has very recently been. 자, 지금 어디에 그 빛이 최근에 있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 내 기억 속에서 바로 아주 0.001초 전에 지금 이 펜이 어디 있었는지, 빛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됐죠? 네. And think about what happens when you find. 생각해봐라. 네가 네 자신이 지금 공상하고 있을 때 생각해봐.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 딴 생각하고 있기. 그 다음에 이게 as it's true 뭐뭐 경우와 마찬가지로죠. 스파클의 테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어들이 지금 네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야? 너의 머리통에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상해. 그래서 읽어봤어. 그래서 네가 정신적으로 다시 너의 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돌아올 때, 다시 집중할 때, tune back in, 다시 집중하다, tune back in, 뭐뭐에 집중하다죠?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게 될 때, you might still be able to mentally hear the words that the instructor said. 너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듣게 될 거야, 단어를.
말들을 듣게 될 거죠. 그 강사가 딴 생각하다 돌아오면 딴 생각하다가 방금 전에 프리시딩이 앞선 이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2, 3초 앞선 2, 3초 동안에 강사가 말하고 있던 단어가 들릴 거야. 지금 네가 딴 생각하고 있었으면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게 머릿속에 들린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단어들, 그 단어들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시어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로지컬 리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지컬 리딩. 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지시어가 핵심으로 나오죠. 그 말들. 여기서 단절. 자, 1차라는 게 처음에는 뭘 해야 돼? 단절 발견. 2차로는 뭐 해야 돼? 연결되는지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수능 39번에서는 단절이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저를 욕하면 안 되고요. 그때, 그때 욕하면 안 되고, 그때는 순수히 연결만 확인하는 걸 맞춰내야 돼요. 그게 최고 난이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39번 3점은 가장 마지막에 사치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사치스러워, 심심해. 그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38번은 다 이걸로 풀린다는 거죠. 2점짜리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는 풀어야겠지. 너희는 안 풀어도 나는 풀어야 되지 않겠니, 늘?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듣기를 하면 이제 듣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듣기 때 너무 힘을 잘 안 써. 천천히 하고 있다가 첫 시작을 이제 3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34번을 끝을 내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다시 또 36부터 30분인데 나도 37랑 30분은 빼놓고 여기를 먼저 풀어요. 그러면 늙은이들은 이제 지치기 때문에 후반부에 뒷심이 없어. 그래서 같이 늙은이는 초반부에 힘을 다 써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빨리빨리 풀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저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됐고, 이제 올라가서 어법을 잠깐 볼까요? 어법. 자, 어법은 생각보다 수능 어법은 어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듣기 할 때 보면 되게 느껴져. 듣기 할 때 보면은 맨정신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맨정신으로 할 때는 잘 보이는데 듣기 할 때는 사람이 마음이 막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있고 신경을 쓰니까는 잘 안 보이죠. 자, 이거는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앞에까지가 지금 이 대절이에요. 대절이 여기까지 다 대절이에요. 이 대절 안에 부사절, 왼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대절 안에서는 이제 얘가 부사절이야.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 대절 안에 있는 또 다른 뭐가 와야 돼? 주절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 스폰텐 자발적인 또는 즉각적인 어떤 sort of order가 발생한다라는 동사가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사의 변화형인 준동사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게 동사 자리는 아닌가? 특히 이제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사 자리 그려져 있으면 얘는 이제 얘가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가 과연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인가? 복수가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부사에 걸려 있으면 이게 과연 부사 자리인가? 뭐 형용사를 꾸밀 수 있거나 아니면 동사를 꾸밀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맞췄나요, 여러분?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한테 자, 텍스가 원래 세금을 먹이는데 부담을 주다는 뜻도 있어요. 텍스가 부담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부담을 주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보자. 이거 인지과학에서 이런 소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소재를 알아야겠죠? 어쨌든 소재 연계는 확실하기 때문에 소재를 자꾸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소재에서 쓰이는 어떤 이런 어휘들 아니면 글의 흐름들 그런 데서 쓰는 어떤 글의 흐름들 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속도가 빨라지고 자신감이 붙죠. 자,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좀 부담이 완화가 돼요. 뭐에 대해서 부담이 완화가 돼요? 인지적인 부담이 좀 완화가 됩니다. 네.
자, 어떤 인지적인 부담이죠? imposed 오니까 부과된 거죠? 부여된 거예요.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부여된 이런 인지적인 부담으로부터는 좀 완화가 되는데, 뭐 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좀 부담감이 완화가 될 때, they immediately become more creative. 그들은 즉각적으로 더 뭐가 된대요? 창의적이 된다는 거야. 인지적인 부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제 풀고 있을 때 특기평가 같은 거 막 하고 있어. 여러분이 막 특기평가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인지적인 부담이 좀 한마디로 생각을 덜 하게 되면 이런 뜻이야. 생각의 부담이 줄어들면 내가 머리를 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창의적이 된다라는 말이고 네, 이게 의미하는 거를 좀 여러분이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말 나올 때 인지적인 부담, cognitive load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고의 양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cognitive load라 그래. 꼭 잘 알아두시고 이런 용어들 자주 쓰이니까 네, cognitive load. 자, 이 사람이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 어? 뉴로사이언트 모시, 아니구나. 이름이 긴 건 아닌데, 모시 바가 발견했는데, 바는 이 사람 소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 사람 소개를 한 줄을 쓰고 있어. 어? 이런 엄청난 분이야, 바는. 이런 엄청난 바가 뭐를 보고했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지. 뒷내용이 지금 중요하겠죠. 그가 실험 대상자들의 이 정신적인 자원에 부담을 줬을 때가 되는 거죠. 정신적 자원, 이런 표현도 보자. 정신적 자원이 뭐야? 네가 머릿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뇌의 어떤 능력이잖아. 뇌의 능력, 뇌의 자원. 이런 뇌의 능력에다가 부담을 준 거야. As they complete the test of creative thinking. 자, 그들이 아주 그 창의적인 사고의 실험을 완료할 때 지금 그가 부담을 줬을 때에 they came up with more statistically common. 그들은 이 실험 대상자들이겠죠? 떠올려냈는데 통계적으로 흔한 거를 떠올려낸 거야. 흔한 관련성. 즉 아주 관행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흔한 그런 연관성을 떠올려낸 거야. 자, 그럼 이게 창의적인 거야? 창의적이지가 않은 거야? 창의적이지 않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히려 지금 뇌에다가 부담을 준 거지. 뇌에다 부담을 줬더니 창의적인 일을 못한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어. 그러니까 이 말의 반대 상황인 거야, 지금. 주제의 반대 상황.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서 반은 찾아냈는데 하이 멘탈 로드가 지속적으로 그럼 멘탈 로드가 높은 로드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창의성과 크리에이티비티를 촉진시켜 주겠어요? 아니면은 감소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는 디미니시로 돼 있었대. 그래서 우리 갑자는 디미니시로 해라고 되겠지? 감소시킨다. 어쨌든 프로모트의 반대말을 오면 되는 거야. 뭐 억제합니다. 이니비시 온다라든지 햄퍼가 온다라든지 디미니시가 온다라든지 이런 게 왔으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프로모트 노수가 없었다라는 거. 주제는 이미 앞에서 첫 번부에 나왔고요. 네, 초반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빈칸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빈칸을 조금 하고 나서 네, 하나 더 하고 나서 우리 수능 어법을 네, 특수 문법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맞췄나요, 여러분? 아! 왜 사라졌지, 그게? 아니 그 아까 전에 저희 쓰라고 하고 나서 아! 왜 실행 중이야? 근데 어디 갔어? 버튼이 어디 갔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실행 중이라는 거지? 실행 중이죠. 실행 중이다. 그거 다행이야. 어, 어,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얘가 갑자기 아니, 뭔가 망한 것 같아. 뭔가 이 녹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었어, 얘들아. 그래서 항상 오시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인간 강사처럼 아예 녹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나까지 나오게 이렇게 녹화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 나는 내가 얼굴이 녹화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려면 카메라를 이 중앙에 놔둬야 되는데 그럼 너희 또 시야에 또 방해를 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거 맞췄나요? 좀 어려웠죠? 네. 이게 1번이 낚시였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천성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 근데 뒤를 읽어보면은 인간한테 이게 뭐 도덕성이라는 것이 원래 주어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글이 아닌 거야. 선천이냐 후천이냐에 대한 글이 아니라 이게 제3자 규범 집행이라는 되게 특이한 말을 하면서 제3자가 이 도덕적 규범을 강요하고 집행해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나랑 상관없는 제3자잖아. 이 서드 파트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제3자라는 뜻이야. 제3자. 제3자. 서드 파티. 이 파티가 당사자. 서드 파티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 당사자.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남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맨 또 마지막에 보면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오직 문화적인 동물들만이 어떤 뭐야 더 거대한 뭐야 사회의 속성으로서 지금 도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는 단순히 나랑 상관이 없어도 사회의 어떤 속성으로서 이 도덕을 제3자에게도 개입한다라고 했으니까는 결국은 어떤 말을 좀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집단성,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나랑 상관이 없어도 내 집단이라고 그냥 너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겨서 이 집단에 있는 도덕을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당연히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아, 저 사람 잘못했네, 못했네. 근데 그게 단순히 집단성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규범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약간 특이하게 이게 우리가 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을 했어.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회적 동물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내 생각이나 내가 맞는 생각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고르니까 아쉽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이게 제3자 규범이 나오고 공동체적인 자원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동물들만이 지금 도덕을 하나의 더 거대한 사회의 속성을 사용한다. 즉 도덕을 하나의 사회의 속성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도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사회성, 즉 공동체성.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콜렉티비티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였어. 자, 그럼 볼게요. Is morality unique to human beings? 도덕은 인간에게 아주 특수한 것이냐?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Not entirely 이 사람의 주장이지.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Other species seem to have some understanding of fairness. 어떤 동물들도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one individual's rights or wishes have been thwarted. 어떤 한 개체의 권리나 소망, 그의 그 원함이 욕구가 지금 다 버려졌을 때, 이제 좌절시켜, 응을 방했을 때, thwart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 이게 좌절당했을 때. Only human beings seem to have morality based in the. 그래서 오직 인간들만이, 자, 여기서 only란 말이 나왔으니까는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공정성과 같은 도덕성이 있는 건 있어.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되는 이만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해놓은 거죠. 이 빨간색은 이제 빈칸이 단서예요. 네, 조나단 히트가 지적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널리 퍼져 있는 제3자 규범 집행. 이 법에 관련해서 enforcement는 법의 집행이라는 뜻이죠. 규범 집행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법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 무슨 너희였나? 무슨 도덕적 분노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작년에? 있었지. 모의고사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것도 도덕성에 대한 거죠. 자, 즉 people will expand their own or community resources to fight immorality. 까지 보자.
자, 일단 지금 이 빈칸의 가장 큰 지금 단서로 첫 번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의 특성이잖아. 이게 주제문이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시 재부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직 인간들만이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빈칸의 내용과 얘는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바로 앞 문장이 무슨 관계라고? 재진술에 가까워. 자, 로지컬 리딩을 보자. 이게 몇 번이죠? 14번으로 가볼게요. 네, 14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앞에 문장의 주제문이고 이거에 지금 뭐예요? 이걸 다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재진술을 한 거야. 심지어 구조가 똑같잖니 지금. 어? 오직 인간만이 뭐뭐한 것 같다. 도덕성을 뭐에 근거한 것 같다. 오직 인간만이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랑 다른 말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개념이 거의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3자 규범을 집행한다 인간만이. 근데 제3자 규범 집행이 결국에는 이제 뭐랑 여기서 나왔던 뭐랑 관련되는 거야? 집단성과 관련되는 거지. 제3자가 규범을 집행하려는 데에서는 같이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고에서부터 제3자 규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야 그러시면 안 되죠. 어? 홍명보 씨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야. 되셨죠? 네. 지금 이것도 또 재진술이야. 대비지수 재진술이야. 그러면 지금 계속 재진술을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재진술 우리가 논리적 연결화해서 재진술 기능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어. that is랑 뭐죠? 온디 아들은 반면에 뭔가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괜찮아. 자, 인지적 부담을 덜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봐. 뭐가 있지? 얘나도 뭐였죠? 아, 이거 제가 누누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에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재진술, 아예 재진술 연결을 해가지고 대놓고 하는 이게 재진술 연결어. 그러면은 요 앞에 나온 말이랑 요 다음에 나온 말이랑 내용이 어떻게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겠지. 이렇게 논리를 파악해가면서 푸는 거야. 약간 수학적으로 빈칸 추론도 논리를 생각해서. 그 요즘 수학에도 공통수학이나 이렇게 명제 이런 거 배우니? 그치. 이게 비슷한 거죠. 철학에서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랑 지금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다. 사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너가 지금 이 밑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어져 있어야 돼. 100% 이해를 못했어도 나중에 선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도 이 논리 때문에라도 이게 같은 말이다. 라고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랄리티의 특성. 아, 제3자가 개입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이나 아니면 공동체 자산을 나의 것, 공동체 자산을 다른 제3자와 심지어 내가 희생자가 아닐지라도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제3자라는 이야기지. 내가 당사자가 아니야. 내가 제3자야.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체 자산이나 나의 자산을 사용해서 나의 어떤 가지고 있던 뭐 돈 아니면 뭐 물리력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추론력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을 사용해서 지금 제3자 다른 이의 비도덕성 부도덕함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잖아. 익스펜드 뜻이 뭐죠, 여러분? 익스펜드? 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또 유의어예요, 유의어. 그러니까 유의어가 아니죠. 모양만 유사하게 생긴 거야. 근데 뜻은 완전 달라. 익스펜드는 소비하다, 사용하다. 스펜드를 생각해봐야 돼, 스펜드. 이렇게. 딱 감이 오죠? 네. 근데 명사형이 달라요. 익스펜드의 명사형은 혹시 아는 사람? 어? 이슬 익스펜 오! 익스펜스 맞아요. 익스펜스
좋았어요. expense. 또 있어. 또 어려운 거. 짧은 놈. 긴 놈 있어. 진짜 황당하게 길지? expenditure. 얘도 지출이야. 지출. spend는 spending이잖아. spending. ing 붙여서 그냥. 그치? 네. 아까 여러분이 혼동하신 expand죠. expand. 이게 확장하다. 그 다음에 extend. 연장시키다. 그렇죠? 네. 완전 뜻이 달라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익스펜드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굉장히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이나 자신이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 자산을 사용하는 거야. 이거랑 싸우기 위해서. 벌써 여기서 뭐야? 집단성이 보이는 거지. 여기서부터 집단성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모랄리티랑 싸우는 거죠. 이게 갖고 있는 특성이다. 자, 그 다음에 they seem to recognize. 그들은 깨닫는 것 같아. Maintaining morality is a generally good thing even when they are not directly affected. Maintaining morality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깨닫는 것 같아. 심지어 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를 않더라도. 자, 여기서 별다른 말 없이 약간 멀어졌잖아. 약간 멀어지고 있죠, 빈칸이랑. 지금 다른 어떤 연결고도 없이.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논리적으로는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느낌이 오고, 이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자기 남의 일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제너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지. 다른 동물들은 이걸 안 한다. 여기까지 별 필요가 없어. 다른 동물도 안 해. 그러니까 반대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만약에 한 강아지가 뼈를 뺏겼어. 다른 강아지한테. 그러면 더 루저, 뺏긴 애가 아마도 항의하고 나서 심지어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 어떤 도덕적 의식이 있어. 스텔링은 나쁘다라는 거 하는 도덕적 의식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you lost your third dog. 하지만 너는 상관없는 제3자가 intervene, 개입하는 걸 보지는 못할 거야. To force the first dog to return. 첫 번째 그 뺏었던 나쁜 놈한테 그 뼈를 두 번째 강아지한테 돌려주라고 그런 개입하는 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다른 동물에게는 제3자 개입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힌트. 오직 다시 결론이지. 결론이야. 얘랑 결론이니까 우리 지금 로지컬 리딩엔 좀 이게 부족하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 얘랑 또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이 앞에 나왔던 주제에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재진술이 되는 거지. 재진술이 되는 거야. 우리 보통 많이 나오는 구조지. 주제를 얘기했어, 중간에. 주제를 얘기했어. 주제를 얘기했는데,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설명하다가, 에이, 애들 이러면 못 알아듣겠지? 하면서 예시를 다시 탁 줘.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는 거지. 주제의 재진술. 그래서 오직 문화적 동물들만이 지금 도덕을 하나의 더 큰 사회의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뭐로서 사용하는 거야? 속성, property. 속성으로 사용한다. 모럴리티는 as는 equal이라고 그랬지? equal이라고 그랬어? 모럴리티가 equal 뭐가 되는 거야? 더 큰 사회에 뭐가 돼버리는 거야? 속성. 너무 정확한 지금 힌트를 준 거지. 그러면 사실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여러 생각이 있어. 왜 그러냐? 모럴리티가 일반적으로 이걸 힌트로 잡았을 수도 있어. 네가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 이건 이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얘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다 혹시 베이스되니까 이게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성이라고 좋기 때문에 일반성 때문에 얘를 잡지는 않았을까? 그럼 적어놔봐. 일단 일반성, 제3자 둘 다 적어놔봐.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에 일반성, 도덕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너는 얘를 소거시키고 남아있는 건 제3자 개입성이랑 공동체성이 남은 거야. 이 둘만 여기서 찾아내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3자 개입 아니면 공동체성 이 둘 중에 하나 상관없는 애가 개입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모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넘어가 봐. 그랑 관련된 건 누구밖에 없어? 집단성, 콜렉티비티, 집단성 이밖에 없죠. 나머지는 관련성이 없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지문 로지컬 리딩 한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 여기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큰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 이것도 최종 힌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또 구현이 또 된 거죠. 재진술이 또 된 거예요. 재진술이 두 개예요. 지금 재진술 두 개. 재진술 두 개. 이게 빈칸이지만 그래서 여기 재진술된 파트에서 핵심이 여기죠. 그들의 또는 공동체 자산을 사용한다. 공동체 자산을 쓴다. 다 힌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힌트가 하나, 둘,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총 3개가 빈칸에 힌트로 와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문장 사이는 이렇게 된 게 맞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연이라는 얘기도 거의 재진술에 가까운 거죠. 다시 덧붙여서 좀 설명하는 거니까는 네, 부연도 있고 이제 예시가 시작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유사 문제 EBS 유사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EBS 유사 문제. 아까 11번을 말씀드렸고 아까 6번들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6번. 근데 이게 지금 어저께 나왔던 거랑 그 중에서 뭐였니? 뭐였지? 그 필요 기본적 필요는 어디서나 똑같다라는 거를 그걸 오마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자. 이 보면은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어레인지먼트 속에서 어레인지먼트 어떤 상황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들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the same underlying bond가 뭐니 얘들아? 그렇지 유대감이지. 그 기초를 이루는 거지. 똑같은 동일한 기초를 이루는 유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예시도 쭉 보면은 쭉 보면 인판치가 everywhere seek comfort를 찾고 있잖아. 누구로부터? 친숙한 케어기브로부터.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금 뭘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거야? 유대감을 찾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2번이에요. 답이 이제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특강으로 좀 넘어갑시다. 문법 특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문법 특수 문법을 좀 봐야죠. 자, 맨 앞에 가볼게요. 가정법. 가정법을 이제 우리 내신처럼 가정법을 만들라 이게 아니에요. 가정법에 그 가정법이 왜 쓰이는지 가정법에서 오는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은 수능에서 저자가 가정할 때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그럼 상상 속의 예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네. 반드시 사실과 반대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킬 때 온다. 뭐 예를 들어서
네.